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 학생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최근 렌터카 시장의 상승세가 아주 굉장합니다. 그 롯데 렌터카, AJ 렌터카인데요. 저는 렌터카를 좀 자주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대로 이렇게 좀 파트타임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렌터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시절부터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렌터카를 빌릴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내 운전 실력 미숙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을까. 네. 내 차가 아닌데.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백승님은 어떠십니까? 저희 제주도 여행 갈 때마다요. 네. 제주도 렌터카의 이 공포 왜요?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왜요? 일단 제주도에서 이제 차를 렌트해서 타시는 분들은요. 평소에 운전 안 하시던 분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분들 중에. 그렇죠. 집에 차 없는데 이제 제주도 왔으니까 한번 운전하자 그쵸. 해서 빌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이분들이 길도 낯설어. 왜냐면 네. 우리 동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운전이 낯선 사람이 낯선 길을 달리니까 운전이 굉장히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운전들을 해요. 그렇군요. 네, 아주 무섭습니다. 길이 2차선인데 4차선인 것처럼 달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주도에서 히읗자음으로 생각하는 렌터카는 그 집에 가면 안 돼요. 왜요? 무서워요. 네. 저는 하만 번호가 렌트인 줄 알았어요. 또 호, 있어요. 다. 예, 그러니까 희응이 들어가는 건 다. 그래서 허도 있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답니다, 그것을.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업계의 현황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네. 폭풍 성장이라는 말이 맞을 만큼이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허자 붙어 있으면 저거 렌터카다 그쵸, 우리가 그쵸. 그런 시선에서 봤는데 이제 이것도 호화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좀 사용이 되면서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그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에서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11년도 때 이 시장 규모가 한 2조 한 4,700억 정도의 국내 렌터카 시장 규모였는데 이게 지난해 무려 4조 한 4,800억이 넘는 수준. 그러니까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시장이 커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진 거죠. 자동차 시장이 뭐 그렇게 성장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렌터카는 여행 갔을 때나 쓰는 것이다. 안 그러면 뭐 기업에서 법인 운영하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다. 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엔 일반 젊은층, 회사원, 뭐 은퇴자 이렇게 연령에 뭐 가리지 않고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보면 롯데 렌트카가 거의 1강 체제를 굳건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한 24.8%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J 렌터카가 한 11.8% 정도. 네. 그리고 SK 렌터카가 SK 네트워크스, SK 네트워크스가 또 이 분야에서 요즘 굉장히 좀 따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이 회사가 한 9.6% 정도. 그래서 1강 체제인데 2위 자리를 놓고 두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네, 확실히 이제 이게 딱 두 분류로 갈렸습니다. 먼저 렌트카를 이제 좀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자기가 좀 이용해 본 적 있는 아니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곳에다가 더 많은 표를 줬고요. 네. 이제 아니면 렌터카를 잘 모르거나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확실히 그 그룹의 익숙함, 광고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이번 주 기업은 AJ 렌터카 대 롯데 렌터카인데요. 과연 대학생들은 어떤 기업을 좀 더 배달 선호할지 아르바이트 같은 정영환과 거 함께 들어봅시다. 네, 렌터카 기업인데요. 롯데 렌터카와 아주 렌터카. 만약에 두 기업 중 한 곳에 취업을 하게 되신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렌터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관심 없는 롯데라는 기업이 기업 자체 면에서는 좀 더 큰 이미지가 있지만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아주 렌터카가 렌터카 그 영역 안에서는 잘 전통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렌터카에 관심이 취업할 없는 것 치고는 또잘 네. 만약에 두 기업 중 한 곳에 취업하게 된다면 어디를 선택할 것 렌터카를 이용하고 같습니까? 있는 전 롯데렌터카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롯데렌터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아무래도 네. 롯데렌터카 규모가 더 커서 네. 일단 렌트카 자체도 롯데렌터카를 많이 이용해봤기 때문에 좀 네. 더 친숙하고 네.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아, 이용하시네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나 이런 것도 클 거다. 그 AJ 렌터카가 옆자리 친구인가요? 네. 맞아요. 아주 렌터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취업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AJ. 오, 아주 렌터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뭐 렌터카를 잘 모르긴 하는데 아, 네, 기업을 잘 모르지만. 잘 모르긴 하는데 제주도에 갔을 때 한번 네. 친구들과 갔을 때 잘 이용한 적이 한번 있어요. 아까 백수 형이 말씀하신 일단 렌터카에는 딱히 관심이 없지만 굳이 렌터카 쪽으로 취업을 한다면 아주 렌터카보다는 롯데 렌터카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롯데렌터카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라는 브랜드보다는 그래도 제 귀에는 익숙한 게 더 롯데라는 브랜드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롯데 렌터카가 참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룹의 참 친숙함 메이카들 좋아해요. 네. 그렇죠.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번에는 기숙사 점검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네. 캠퍼스에서 벗어나서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선 결과를 보시면은 짜잔. 네. 압도적이네요. 롯데렌터카 21대 AJ 렌터카 9표로 롯데렌터카가 좀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롯데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인터뷰와 이 조사를 한 네. 대상들이 좀 저학년이다 보니까 네. 렌터카를 이용해본 친구들보다는 이용하지 못한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이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큰 규모의 기업 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 입을 렌트해드리고 있는 남자 강백수입니다. 백수의 노트! 그거 렌트를 했는데 가끔 제가 헛소리를 해서 좀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네, 먼저 롯데 렌터카. 네, 네. 업계 1위죠. 네. 네,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광고 하나 좀 화제되고 있는 광고 있어요. 오. 신차장기 렌터카. 네. 신차장 신동엽 씨. 네, 그렇군요. 광고 아주 유명하죠. 네. 저는 신차장기 렌터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네. 이렇게 귀에 딱 박히게 된 게 이 광고 때문인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장기 렌탈 서비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광고 덕분에 이제 많이 알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이제 신차 장기 렌터가 이제 대세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저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개념 중에 뭐 장기 렌트 있고 뭐 리스 있고 네. 뭐 그냥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 있고 네. 이런 거 좀 개념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취업 컨설턴트 홍기차 선생님께서 명쾌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렌터카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선생님, 먼저 롯데 렌터카는 이제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소유권을 그냥 내가 갖는 내 차, 네. 나의 자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식이 강했는데 네. 이제는 좀 장기 렌터 리스 이쪽으로도 구매 패턴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카쉐어링 이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꼭 내가 차를 이용할 때 내 차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들보다는 어차피 이용하고 있는 그냥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수수료를 낸다 하면은 뭐 그건 내가 편안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렌타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86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이상 렌탈 산업의 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과거에 KT 금호 렌트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15년도에 이제 롯데그룹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 사업을 보면 오토 렌탈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렌터카 사업과 그다음에 그린카라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카쉐어링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사무기기, IT 장비들을 취급하는 일반 렌탈 사업까지 이렇게 다양한 렌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국내 굴지의 렌터카 기업 1등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기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성장세가 아주 무서워요. 그러니까 개인 고객들이 쓰는 이 장기 렌터카가 보유 대수가 10년도에는 1,689대였는데
지금 11년도 때는 4,000대를 넘기더니 15년도 때는 무려 28,000대 수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 3만 대 고지를 지금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인 고객 무려 6년 만에 한 18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그냥 렌터카는 특수할 때만 쓰는 차종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차량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성공의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차를 내가 소비하게 되면 세금을 내가 물어야 되고 보험도 내가 내야 되고 취득세, 등록세도 내가 내야 되겠죠. 근데 렌터카는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고 있는 게 아니라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LPG, 이런 가스, LPG라는 이 동력원은 과거에는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 렌터카 때 그런 기회를 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종이든지 간에 허락이 되는 차종이라고 하면 LPG로도 차를 내가 이동할 수 있으니 유류비가 좀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초반에 목돈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사려면 우리가 할부로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초반에 좀 들어가야 될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당장 돈이 없어도 차를 구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충동 구매 관련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모여서 이제 시장을 크게 선도하고 성장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단어인데요. 네. 요새 이제 카쉐어링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그쵸, 받고 있죠. 그쵸. 네,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카 카쉐어링입니다. 예. 네,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이제 2011년에 도입한 이후에 네. 올해 드디어 이제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카쉐어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롯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카 그리고 이제 소카 이 두 개의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회원 수는 그린카가 한 150만 명 정도, 소카가 180명 정도, 180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서비스계 차량의 대수를 보니까 그린카가 약 한 4,000대 정도, 소카는 5,000대 정도. 그러니까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아직은 시장이 지금 막 개화기, 막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게 사실 당연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롯데 그 렌탈에서 처음으로 사상 첫 만에 반기 흑자를 달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올라섰다. 소카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롯데렌터카가 카쉐어링에 전기차를 도입했다고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를 카쉐어링뿐만 아니라 일반 렌트카 그 비즈니스에서도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이 렌터카 입장에서 그런 게 있죠. 차를 샀을 때 내 차가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의 차를 샀는데 무슨 막 1년, 2년 지나고 나서 차값이 뚝뚝뚝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리스크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입차 같은 경우도 이 완성차를 판매하는 메이커가 중고차 시장을 관리를 해요. 그래야 중고차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차종이어야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 차를 살 거 아니에요. 전기차는 문제가 뭐냐? 이건 기존의 시장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중고차 시장이.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는 이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 이게 나중에 전기차를 내가 이 돈 주고 샀는데 몇 년 후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더 들 거예요. 일반 차종보다. 그렇죠. 일반 차종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으니 따라서 이런 전기차를 렌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아주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20대 정도를 업계 최초로 제주도에서 도입을 해서 무료 시승 프로모션들도 최근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좀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AJ 렌터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아까 롯데렌터카에서 제가 신차 장기 렌터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중고차 장기 렌터카입니다. 아무래도 싸겠죠, 신차를 렌트하는 것보다. 그렇겠네요. 근데 뭐 막 오래된 차 막 털털털털거리는 차를 렌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24개월 미만, 출고된 지 24개월 미만의 자동차하고 그리고 무사고 차를 대상으로 이렇게 렌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정 기간 시승 기간을 주고 렌탈을 하는 그런 서비스도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AJ 렌터카는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AJ 렌트카는 88년도 6월에 VIP 렌트카로 이제 회사가 출범을 하게 돼요. 그리고 89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렌트카 업체 ABS 이 회사와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터카 시장을 확대 적용시켜 왔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인천공항에서 렌터카 서비스를 처음으로 운영했던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러시아 사할린에 또 영업소를 개설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렌터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3년도에 매출이 한 4,700억 정도였는데 15년 매출이 한 6,300억 정도로 시장이 마치 아까 중고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고 렌터카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성장을 맛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 AJ가 업계 2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기존의 렌트카는 법인 고객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AJ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렌트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 멤버십 포털 사이트 같은 것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운영적인, 그러니까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덧대어서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고차조차도 이제 렌트할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가격의 진입장벽을 더 낮춘 케이스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맞춤형 서비스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네. 또 국내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중고차 시장을 렌터카 시장에 접목시키면서 이런 다원화된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스앤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네. 하늘에는 저가 항공이 날아다니고 있죠. 예. 땅에는 빌리카가 있습니다. 빌리카? 빌리카. 어떤 겁니까? My love. 네. AJ 렌터카의 이제 서비스인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셀프로 진행이 됩니다. 웃어줄 거면 확실하게 웃어주시고 아니면 그렇게 애매하게 막 그렇게 막 동정하지 마세요. 막. 아니 웃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숨 쉬는 거예요. 이제 렌트 네. 서비스를 이제 전반을 이제 셀프로 진행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네네네네. 그만큼 셀프니까 저렴해지겠죠. 네네네. 지난해 이제 제주에서 실행이 됐는데 인기가 높아져서 이제 올해 전국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갈수록 상품이나 서비스가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빌리카가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 전국으로 확대되면 경쟁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 여행 같은 데 가는 학생들은 주머니 사정이 또 녹록지 네네. 않으니까 네네. 큰 차를 뭐 내가 렌트하는 것보단 네. 좀 값싼 렌트 비용을 선호하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렌트카는 어땠냐면 제주도 가보면 일일이 그 상담원이 붙어서 뭐 여기 흠집 난 거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보셨죠? 그러면은 뭐 다음번에 뭐 그 조건들 막 얘기하고 이런 인건비가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운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비용 렌트카, 로코스트 렌터카 이렇게 빌리카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보면 주중 비수기 경우 뭐 경차는 한 7,500원 뭐 요 정도까지 뭐 소형차는 뭐 10,000원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예. 결국에 부대 비용을 줄이고 인건비를 다운시켜서 예. 저가의 렌터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AJ가 미국에도 진출한다고 들었어요. 이 렌터카 회사들마다 해외 진출이 활발한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AJ 렌터카는 카자흐스탄이 2010년에 법인을 세우고 진출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해 한 39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진출한다고 하지만 전체 지금 매출 수준으로 보면 네. 해외 시장 진출이 그렇게 큰 편은 못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교포들이나 안 그러면 뭐 중국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 거기 현재 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을 두고 다양화된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SK도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들도 지금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재욱 씨, 제가 공대생이지 않습니까? 네, 공대생이시죠. 네, 지금 그 렌터카 쪽은 회계 쪽이고, 네, 뭐 영업 쪽이고, 네, 그쵸. 네, 공대생들도 뭐 따로 채용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공대생들이랑 오히려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감이 있네요. 그래서 취업을 할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 인성검사나 적성검사 같은 걸 보는데 네. 롯데 렌터카에 만약에 제가 취업을 한다면 네. 적성검사로 차종 같은 걸 좀 많이 알아야 하는 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런 걸 좀 아무래도 그런 사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와 관련된 적성 검사 등이 이루어지는지. 네. 혹시 대졸자가 채용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제조자 공세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방송하면서 보면은 취업을 할 때 적성 검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두 기업 모두 차를 빌려주고 뭐 관리도 하고 이래야 하다 보니까 적성 검사에서 이제 차량에 대한 거를 묻는 그런 항목이나 그런 분야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 분야는 없고요. 아, 네.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장에서 올데이 하루짜리 면접에서 같이 적성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모든 적성, 언어 수리, 추리 뭐 이런 거 제품 관련된 지식을 묻는 인적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사 같은 경우에는 IT 상식을 좀 묻긴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대중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 관련돼서 지식은 좀 알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렌트카로 많이 이용되는 차종 정도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차종이 렌트카 시장에서 사랑을 받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가는 이 여행객들이 뭐 혼자 가는 여행객들이 예전에 많지 않았는데 요즘 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경차가 더 많이 사용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그날만큼 좀 내가 기분을 내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컴포터블 같은 오픈카 렌트 시장도 거기에만 또 따로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각기 시장별로 다른 차종들, 그러니까 차량의 특징이 아니라 고객들이 선호하는 차종이 시즌별로 그다음에 그 여행의 지역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질문일 수 있기는 한데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부터 렌터카 회사를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좀 하나의 거쳐가는 회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근무하면은 나중에 이직을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될지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그 업의 상관성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만약에 영업을 하면 그 제조업은 서프라이 체인이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수동 소저가 필요하고 그 모듈이 판매되는 또 다른 벤더가 있고 그리고 완성차 메이커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동차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현대 모비스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뭐 컨티넨탈이나 보쉬 같은 모비스와 경쟁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의 영업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닿아요. 왜냐하면 그간 배웠던 내 스킬이 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업들과 산업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렌터카는 예를 들어 렌터카 시장끼리 물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들 사이에 모르겠습니다. 업종 변화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업 자체도 굉장히 특수해요. 나아가 간다고 하면 오히려 자동차 렌탈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뭐 사무기기라든가 또 다른 렌털 서비스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인 만약에 동일한 자동차 산업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제조업이 더 변신할 수 있는 기회 폭은 많다. 직무에 가질 수도 많고요. 왜냐하면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식견을 좀 보고 도전하는 건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좀 안타까운 게 네. 그 많은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 그 당장에 이제 연봉을 얼마나 받을지에 너무 이제 매몰이 되는 그런 현상이 참 개탄스럽기 그지없는데 제가 연봉이 너무 궁금해요. 예. 네, 좀 알려주세요. 연봉은요? 연봉 수준 알아보면요. 롯데렌트카 같은 경우가 한 3,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AJ 렌터카가 한 2,600 정도. 그러니까 16년 사원급 기준으로 이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유통업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와닿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이건 좀 업계에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업무나 영업 이런 쪽에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두 렌탈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대생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공대생을 따로 채용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부여하는지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정비 직군이 있지만 그건 대졸 채용으로 이루어질 만한 포션은 아니고요. 다시 말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대생들의 강점을 살릴 만한 기업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군은 뭐 그걸 뛰어넘어 내가 전공 외적으로 뭔가 좀 영업적이고 그리고 마케팅적이고 프로모션적인 부가적인 노력을 한 친구들이 도전은 일부 가능하겠지만 공대생의 어떤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업종과는 거리감이 있다. 그렇게 정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숨은 카더라 알아보겠습니다. 백씨요. 네, 첫 번째 카더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격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저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네, 렌터카 회사는 입사를 위해서 운전면허증이 필수다. 카더라. 카더라. 사실인가요?
실제로 저도 보니까 서울 전 지역 카 매니저 직군 채용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 보니까 이제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취득 이런 건 필수 조건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좀 차를 회수하고 또 그때그때 내가 이동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운전면허증은 사실 뭐 식품 뭐 영업 이런 직군들 두드릴 때도 운전면허를 필수로 잡아놓을 때가 있으니까 당연히 좀 취득은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뭐 사회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게요. 아, 네, 굉장히 뿌듯하네요. 일종 보통. 네, AJ 렌터카는 신체 검사가 까다롭다. 카더라. 아신가요? 왜 이런? 그죠? 저도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인체 검사 수준은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이건 좀 여러분들 요 기업 이 기업 말고도 전체적으로 아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신체 검사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운동선수 뽑는 건 아니고 그렇죠. 도핑 테스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보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치수가 좀 간치수가, 올라가서 예. 재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다 합격이 이루어져요. 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군대까지 완전히 면제받을 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 좀 한 번 정도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통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취업에 있어서 이런 신체 검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 렌터카와 AJ 렌터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알아볼까요? 네, 아까 홍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원래 렌터카 사업은 조금 이제 법인 쪽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요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렌터카라는 게 점점 더 친숙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 어디 여행 갈 때뿐만 아니라 뭐 짐을 잠깐 옮긴다거나 이럴 때 한두 시간씩 차를 빌려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롯데 렌터카 그린카 서비스 네. 이런 거를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이런 거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원래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롯데처럼 좀 더 규모 있고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롯데 렌터카가 좀 더욱 이제 또 이제 흑자를 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롯데 렌터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승훈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분야들을 다루면서 네. 이렇게까지 커다랗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 분야를 다룬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급성장이죠, 정말.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요. 근데 그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어떤 기업이 독주를 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대항마가 있어주는 게 소비자들에게도 좋고 기업에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AJ 렌터카가 좀 더 성장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 들어볼게요. 국내에 있는 렌터카 업체를 보니까 군소업체까지 다 우리가 포함을 하면 1,1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도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제주도에서 한 3일, 4일 쓰는 렌터카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값싸게 내가 쓰고 말 텐데 근데 장기 렌트는 시장이 다릅니다. 내가 3년, 4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차를 믿고 내가 렌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그렇죠. 그 기업의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롯데라든가 SK 같은 대기업들이 여기서 지금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AJ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 워낙 또 업력이 크니까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좀 재밌는 건 결국에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사회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차를 이번에 하나 사야 되는데 홈쇼핑에 보니까 여기 뭐 저 정도면 내 월 저 정도 내고 하면 충분히 좀 되겠다. 하고 이제 덜컥 계약을 해요. 예. 그러다 이제 회사 생활 1년 하다가 이거 회사 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금 회사 바꿔야 되니까 우선 퇴직을 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지. 예.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렌트 서비스에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구매의 좀 맹점이고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 유혹하는 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소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들어가는 구직자라고 하면 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왜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취향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